지난 영상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유치부 전 단계의 아이들과 함께 읽기 좋은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라 글자를 배우고 스스로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2026 ALSC 여름 추천도서 20권과 디지털 리소스 3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호기심과 상상력,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책을 만나는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들이 올여름 아이와 함께 읽을 책을 고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Another Word for Neighbor, 이웃을 부르는 또 다른 말입니다. 안젤라 팜 크랜스가 글을 쓰고 타이미 프렁이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책은 이웃을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주인공 한은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식물을 돌보며 조용한 일상과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노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케이트와 올리 남매가 이사 옵니다.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질문을 하며 한의 삶 속으로 들어오려 하지만 한은 그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은 한이 집에서 벽에 걸린 한 여인의 초상화를 발견하고 궁금해합니다. 그 여인은 한이 아내 란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마음을 닫고 지내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위로하듯 건넨 작은 친절, 난초 화분을 선물하는 것을 계기로 한은 아이들과 함께 아내가 살아있을 때 즐겨 만들던 베트남 음식 펄을 만들며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단순히 요리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닫혀있던 집이 누군가를 맞이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책은 혼자 지내던 한 노인과 활발한 남매, 이웃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 이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웃은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따뜻하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 책은 빅 바이크, 리틀 바이크, 자전거 이야기입니다. 켈리 두베이 길리스가 글을 쓰고 제이콥 소우바가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무료라는 팻말과 함께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등장합니다. 비둘기가 먼저 발견해 타보지만 나한테는 너무 커 라며 떠나고 이어서 코뿔소가 타보지만 이번엔 너무 작아 라며 떠납니다. 치타에게는 너무 느리고 거북이에게는 너무 빠릅니다. 멧돼지가 타다가 자전거가 망가지자 한 부모가 자전거를 발견해 수리한 뒤 자녀에게 선물합니다. 마침내 그 아이에게는 딱 맞는 자전거가 되지요. 자전거와 필요에 따라 자전거를 조정하는 인간의 능력도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타기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버리는 대신 인간은 자전거를 수리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간의 환경 보호 요소도 소개합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물건을 물려주고 다시 쓰는 즐거움을 유쾌하고 리듬감 있는 이야기로 그려낸 그림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A Book of Maps for You, 너를 위한 지도책입니다. 루르데스 호에르가 글을 쓰고 맥스웰 이튼 3세가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사를 앞둔 한 아이는 텅 비어가는 다락방에서 자신이 살던 동네의 새 주인이들 누군가를 위해 비밀 지도책을 직접 만들어 남겨둡니다. 그 안에는 길 이름보다 아이가 사랑했던 오렌지 농장, 할로윈마다 근사하게 꾸미는 옆집, 학교와 도서관, 미술용품점 같은 소중한 장소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는 어린이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줍니다. 이 책은 떠나는 아이에게는 정든 공간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정리하는 법을, 새로운 아이에게는 낯선 공간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용기를 선물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새로 이사온 아이가 이 지도책을 펼쳐보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며 두 아이는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도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마음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책은 Cranky Crabby Crow Saves the World, 까칠까칠 까다로운 까마귀, 세상을 구하다입니다. 코리 R. 테이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전신주 위에 앉은 까마귀는 친구들의 놀이 제안을 거친 깍 소리로 거절합니다. 모두가 떠난 뒤 그는 비밀 지령을 받고 전신주 속 기지로 내려가 지구를 구해야 하는 에이전트 크로우로 변신합니다. 겉보기엔 까칠하지만 사실은 지구를 구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까마귀의 반전 이야기를 다룬 유머러스한 그림책입니다. 친구들에게 소리치며 까칠하게 행동하던 까마귀는 사실 지하 기지에서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을 막아낸 뒤
아름다운 유성우를 보여주며 친구들과 화해합니다. 다들 피하는 심술쟁이 까마귀. 근데 알고 보니 뭔가 대단한 비밀 임무를 준비 중이었다는 반전 코미디예요. 겉으로 화나 보이는 행동 뒤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친구가 괜히 짜증내 보일 때 혹시 저 친구도 까마귀처럼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5번째 책은 Don't Trust Fish, 물고기를 믿지 마세요 입니다. 닐 샤프슨이 글을 쓰고 댄 센테치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책은 물고기를 믿지 말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백과사전이나 자연 가이드북처럼 진지한 어조로 시작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이유들은 하나같이 엉뚱하고 과장되어 있어 독자를 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토록 강하게 물고기를 믿지 말라고 말하던 화자의 정체가 개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웠던 개가 인간들을 선동하기 위해 쓴 눈물겨운 물고기 가짜뉴스 선동책이었던 셈입니다. 겉으로는 유머책이지만 사실은 이 정보가 진짜일까 농담일까를 스스로 판단하는 초기 미디어 훈련서예요. 많은 뉴스와 검색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 책 저자 말을 다 믿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비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6번째 책은 Fireworks, 불꽃놀이입니다. 이 작품은 2026년 랜돌프 칼데콧 메달을 받은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매튜 버제스와 카티아 치엔이 함께 만든 이 그림책은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도시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기다리는 두 남매의 하루를 담고 있습니다. 두 남매는 뜨거운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시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아침을 먹고 후덥지근한 거리에서는 소화전이 터지고 공원에서는 재즈 연주자의 경쾌한 금 관악기 소리에 모두가 춤을 춥니다. 그러는 동안 두 남매는 밤에 펼쳐질 화려한 불꽃놀이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불꽃놀이는 오감을 자극하는 풍부한 경험을 선사하는 그림책입니다. 평범한 여름 하루가 아이의 기억 속에서 얼마나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물놀이, 수박, 음악, 도시의 풍경을 지나 불꽃놀이로 이어지는 여름. 하루의 감각적인 여정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우리가 아이와 함께 웃고, 걷고, 먹고, 놀았던 평범한 하루가 언젠가 아이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름의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번째 책은 Henry's Picture Perfect Day, 완벽한 날, 헨리의 사진입니다. 젠 베일리가 글을 쓰고 미카송이 그림을 그린 어린이용 초기 챕터북, 헨리 시리즈의 3번째 책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소년 헨리가 완벽한 하루란 게 정말 가능한지 고민하는 이야기예요. 신경 다양성, 뉴로 다이버시티를 아이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헨리는 사진 찍는 날, 새 옷의 불편함과 낯선 미소 연습, 흔들리는 앞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앞니는 빠지고 헨리의 미소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사진은 꼭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찍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친구들을 기억하기 위해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헨리는 완벽한 사진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그 순간과 친구들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8번째 책은 The History of We, 우리의 역사입니다. 2025년 5월에 출간된 The History of We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니콜라스 스미스가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류 모두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라는 큰 질문을 과학과 역사 그리고 그림책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2026년 초에 로버트 F. 시버트 인포메이셔널 아너를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화석 기록과 고인류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은 모든 인류가 아프리카 대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림, 음악, 춤, 의학, 탐험처럼 인류 문명의 토대를 만든 초기 인류의 창의성과 용기를 상상력 있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작가는 1950년대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거부당했던 한 소년의 일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조상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류의 뿌리와 조상들의 창의성에 대한 자부심을 전하려는 작품입니다. 인류의 첫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책은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9번째 책은 허리케인입니다. 제이슨 친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허리케인이 노스캐롤라이나 해퍼러스 섬으로 다가올 때 기상학자와 조종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대비하는 모습을 그린 논픽션 그림책입니다. 칼데코상과 시보트상, 수상작가 제이슨 친은 3등급 허리케인이 다가오는 섬마을의 긴장감과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섬마을이지만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위성과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들은 창문을 막고 비상용품을 챙기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허리케인을 무서운 재난으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학적인 준비, 그리고 재건과 복원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협력입니다. 10번째 책은 마마 칼, 엄마의 자동차입니다. 루시 캐치폴이 글을 쓰고 카렌 조지가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휠체어를 마마 칼라고 부르는 시선을 통해 장애를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자연스러운 일상과 사랑의 일부로 보여줍니다. 이 책을 쓴 작가 루시 캐치폴은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인권 옹호가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휠체어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엄마차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작가는 아이의 때 못지않은 시선을 통해 장애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가족의 지극히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일상으로 완벽하게 그림책에 녹여내었습니다. 오늘은 총 20권의 책과 디지털 리소스 3가지 중에서 첫 10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나머지 10권과 디지털 리소스 3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마다 주제와 분위기는 다르지만 아이들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스스로 생각하며 읽는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책이나 자세한 리뷰를 원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아이들은 어떤 책에 가장 관심이 가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